제1장 민진의 집은 늘 가난했다. 가난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다. 가난은 일상을 무겁게 만들고 행복해야 할 날은 더 침울하게 만들었다. 언젠가부터 민지의 마음속엔 당연함이 자리 잡았다. 민지의 집에는 오빠가 3명이나 있었다. 오빠들은 죄가 없었다. 그들도 가난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 가난한 집은 늘 누군가를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 가난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대신 가난은 사람을 한 명쯤은 양보를 해야지라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언제나 막내이자 딸이었다. 중학교 시절에 민지는 공부를 좋아했다. 좋아한다는 말도 조심스러웠다. 좋아하는 마음을 티내는 순간 그 마음은 사치처럼 보였으니까. 그래도 민지는 책을 붙잡았다. 교과서를 다 읽고 나면 남의 책이라도 빌려 읽었다. 밤이 오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방 안에 모두가 잠든 뒤에야 작은 스탠드 불빛을 켰다. 그 불빛은 민지에게 하나의 약속 같았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늘 그 약속을 포기하게 하려 했다. 오빠들은 모두 공부를 잘했다. 특히 큰 오빠는 학원에도 다녔다. 민지는 그게 그렇게도 부러웠다. 하지만 둘째, 셋째 오빠도 못 다니는 학원은 민지에겐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다. 엄마는 시장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자 민지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다.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막내이자 딸인 자신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친구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민지는 시장에서 엄마를 도와 짐을 나르고 생선을 팔고 친구들이 새벽에 잠을 잘 때 민지는 오빠들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항상 민지는 교실에서 졸음을 참아야 했다. 잠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더욱 민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민지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다. 아니, 고등학교는 가야만 했다. 고등학교는 희망이었다. 희망이 있어야 오늘이 견딜만해졌다. 민지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자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인근의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었다. 민지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고등학교에 안 보내주는 것이 아닐까? 민지는 졸업식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깊어졌다. 졸업식 날이 오기 전에 고등학교 입학 등록 마감일이 먼저 다가왔다. 민지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내일이 고등학교 등록 마감일인데. 엄마는 내일 장에 내다 팔 생선들을 손질하고 있었다.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민지는 계속 물어보지 못했다. 계속 귀찮게 물어보면 마치 갈 수 있는 고등학교도 못 가는 것이 아닐까? 조용히 있으면 엄마가 내일 등록금 주시겠지 하고 엄마를 도와 조용히 생선 손질을 했다. 아빠가 그날도 술에 취해 들어오셔서 코를 골며 주무셨다. 다른 날보다 더 늦게까지 엄마를 도왔고 새벽까지 자지 않고 빨래를 했다. 엄마는 결국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다음 날도 별일 없는 날처럼 시작됐다. 엄마는 부엌에 있었고 민지는 방 안에서 아침밥상을 차렸다. 집안은 조용했다. 불안했다. 아직 아침이니까 하고 마음을 다스렸다. 집안 분위기는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둘째 오빠가 아침을 먹으면서 처음 입을 열었다. 엄마 오늘까지 학원비 내야 하는 날인 거 알지? 지금까지 나만 아직 안 냈어. 오빠의 말을 듣고 민지는 안도의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 등록금도 주시겠지? 설마 오빠만 주고 난 안 주시는 건 아니겠지? 제2장 큰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바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엄마는 그런 큰 오빠에게 너무도 미안해했다. 아빠는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지 장남이 공부만 한다며 불평이었다. 둘째 오빠는 고3이었다. 나중에 안사실이었지만 둘째 오빠는 큰 오빠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 고3이 되자 둘째 오빠는 엄마에게 사정을 했다. 학원만 보내주면 대학은 자기가 장학금으로 다니겠다고. 엄마는 그렇게 아빠 몰래 1년간 오빠의 학원비를 댔다. 셋째 오빠는 민지보다 1살 많았다. 셋째 오빠는 처음부터 공부에 취미가 없었다. 운동을 좋아했고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우리 집 형편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애초에 포기했다. 그때부터 밖으로 돌고 생각 없이 살았다. 고등학교 등록 마지막 날 아침상을 물리자 엄마가 둘째 오빠를 아빠 몰래 부엌으로 불렀다. 뒤에서 설거지를 하던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무도 모르게 오빠에게 건네주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아니, 사실 눈앞에서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오빠가 신나게 뛰어 학교를 가는 걸 보고 알 수 있었다. 엄마는 그러고선 어제 밤새 손질한 생선 바구니를 끌고 시장으로 갔다. 민지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어제 분명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설마 깜빡하셨나? 오후에 들어와서 주시겠지 하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다. 오후가 되었다. 평소라면 2시면 돌아오시던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다. 민지는 등록 마감 시간을 생각하며 점차 초조해졌다. 3시가 되었다. 그때가 되어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다. 민지는 더욱 초조해진 나머지 엄마를 찾아 나섰다. 엄마가 노점을 하는 자리에 가니 이미 장이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옆에 홍삼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아주머니는 이 시간에 여기 왜 있겠냐며 민지에게 되물었다. 민지는 생각이 많아졌다. 돈을 구하려 가셨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갔다. 혹시 엄마가 집에 왔는데 나랑 엇갈린 걸까 하는 생각에 집으로 뛰었다. 집에 도착해 엄마를 부르며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는 없었다. 오다가 엎어져 까진 무릎에는 피가 흐르다 이젠 굳어 피딱지로 변했다. 아직 학교까지 뛰어가면 마감 시간 6시에는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민지는 마음을 다스렸다. 그전에도 학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간 적이 있었다. 짐짓태연하게 집 앞길가에 앉아서 엄마를 기다렸다. 한 번에 학교로 뛰어갈 준비를 하면서 엄마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민지는 길에서 3시간을 울며 기다리다. 아빠가 돌아오자 저녁밥을 차려드리고 또다시 길에 나와 1시간을 더 울며 기다렸다. 그런 민지를 보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선 다시 부엌에서 내일 팔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다. 민지는 눈물이 말라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은 생선 다듬는 엄마를 도와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열이 났다. 점심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엄마는 오늘도 일을 나갔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엌에 가보니 아침 먹은 상이 그대로 있었다. 내일이 중학교 졸업식이었다. 그러나 이날 민지는 짐을 쌌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가방 하나, 몇 벌의 옷, 오래된 공책, 볼펜 몇 자루. 그 작은 가방에 민지는 집에 대한 마음을 넣지 않았다. 넣고 싶지도 않았다. 민지는 집에 대한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은 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함이었다. 주머니에는 지난달에 홍삼가게 아주머니 도와주고 받은 돈 3만 원이 전부였다.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민지는 창 밖을 봤다. 고향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생각이 이어졌다. 오빠는 어제 아침에 학원비를 받아갔을까? 그럼 그 돈이 내 등록금이었을까? 엄마는 날 고등학교에 보낼 생각이 있었을까? 왜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줬을까? 내가 집 나가면 이 집에선 날 기억할까? 이제 빨래며 밥은 누가 차릴까? 엄마는 계속 생선 장사를 할까? 생각이 끝없이 꼬리를 물자 민지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여러 감정들이 비어지고 있었다. 텅 비었고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제3장. 서울은 차가웠다. 사람들이 차가운 게 아니라 서울의 공기가 차가웠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민지는 그 세계가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누구도 민지에게 동생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누구도 민지에게 막내니까 양보해라고 말하지 않았다. 서울은 무관심했고 민지는 그 무관심이 좋았다. 민지는 일을 했다. 처음엔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힘들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돌아왔다. 손은 거칠어지고 발은 퉁퉁 부었다. 그러면서도 민지는 공부를 놓지 않았다. 공부는 민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누구에게도 맡기고 싶지 않은 것. 민지는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시간은 고통, 인내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은 검정고시는 쉽다라고 흔히들 말했지만 민지에게 쉬운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에게 공부는 의지와 별개로 늘 피곤과의 싸움이었다. 피곤이 먼저 몸을 눌러서 책을 펼치는 손부터 떨렸다. 그래도 민지는 책을 펼쳤다. 눈이 감기면 찬물로 얼굴을 씻었고 문장이 이해되지 않으면 몇 번이고 같은 줄을 읽었다. 그렇게 몇 년 후 민지는 드디어 검정고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다. 그 종이 한 장을 얻기 위해 그 많은 눈물과 인내가 필요했다. 민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기쁨이 몰려올 줄 알았다. 환호가 터질 줄 알았다. 그런데 민지는 다시 또 울었다. 조용히, 오래, 혼자. 민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순간 또 누군가가 그럼 이제 뭘 해줄 수 있니? 라고 말할 것 같았다. 민지는 그 질문이 두려웠다. 축하를 받는다는 건 때로는 다시 묶이는 일이다. 민지는 묶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축하했다. 혼자 울었다. 시간은 또 다시 흘렀다. 민지는 대학에 합격했다. 검정고시보다 수월했다. 그만큼 민지는 강해져 있었다. 입학식 날 민지는 혼자였다. 다른 사람들의 옆자리엔 가족이 꽃을 들고 와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지만 민지는 그러지 않았다. 민지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 혼자 박수를 치고 혼자 기뻐했다. 그날 민지는 서울에 올라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외식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불렀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대학 생활은 민지에게 별다른 것은 없었다. 그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장학금을 타지 못하면 도저히 학비를 조달할 수 없었다.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하고 일을 했다. 대학 4학년 때 민지는 인턴으로 취업했다. 해숙식품 영업팀. 명함을 받았을 때 민지는 한동안 명함을 들여다봤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이 낯설었다. 그 이름이 정말 내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민지는 이날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았다. 드디어 일과 공부의 병행이 아닌 오롯이 일만 해도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다. 민지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만큼 회사 생활은 수월했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성실함으로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다. 회사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멋있는 할머니 회장님, 친절한 아주머니 팀장님, 개인 성향들이 강한 MZ 선배님들. 회사 생활은 힘든 점도 있었지만 배울 것도 많았다. 드디어 민지의 삶과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다. 사람은 가끔 아주 잠깐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때가 있다. 이 정도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 집과 가족의 생각이 조금씩 났다. 이제는 조금 연락해도 괜찮지 않을까? 민지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제 사장? 민지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집을 나오고 10년 가까이 흐른 뒤였다.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다. 번호를 눌러놓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민지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엄마는 받았다. 엄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늙어 있었다. 민지는 그 늙은 목소리가 마음을 찢는 걸 느꼈다. 민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지는 10년 전 집을 나올 때 핸드폰이 없었다. 이 번호는 엄마에게는 모르는 번호일 터였다. 민지는 숨만 쉬었다. 그런데 엄마가 말했다. 혹시 너 민지니? 순간 눈물이 터졌다.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엄마 잘 지냈어. 라고 말하기엔 민지의 상처와 타향살이 10년의 세월이 너무 무거웠다. 엄마에게 전화가 바로 왔지만 받지 않았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눈물부터 나와서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이날부터 이따금씩 짧은 문자로 엄마와 그동안의 소식들을 주고받았다. 큰 오빠는 결혼해서 서울로 분가했고 작은 오빠는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다. 셋째 오빠에 대해서는 엄마는 말을 아꼈다. 민지도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지금도 취직해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렇게 문자로만 엄마와 이따금씩 안부만을 나누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민지는 아직도 엄마와 대화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엄마로부터 들은 얘기에 민지는 귀를 의심했다. 민지야, 오빠한테 돈 좀 해줄 수 있겠니? 그 말은 민지에게 칼로 다가왔다.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모든 벽이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치유했다고 생각한 마음의 여유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민지는 순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감정이 너무 커서 감각이 마비됐다. 그리고 뒤늦게 올라오는 것이 있었다. 진절머리, 그 지긋지긋함, 역시나라는 체념, 내가 미쳤지라는 자책. 민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떤 대답이었는지 민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민지를 다시 예전으로 돌려놨다는 사실이었다. 민지는 그날 밤 혼자 무너졌다. 침대 위에서 벽을 보고 소리 없이 울었다. 울음은 목에서 나오지 않고 가슴에서만 움직였다. 가슴이 뜨겁고 아팠다. 그 아픔은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아픔이었다. 민지는 다시 연락을 끊고 차단했다. 번호도 지워버렸다. 그게 민지의 방식이었다. 끊어야 살 수 있었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야 겨우 추스른 마음의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할 순 없었다. 민지는 자신에게 가족은 이제 영영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뭔가 허탈하고 우울했지만 처음이 아니라 별 감흥은 없었다. 제5장. 그리고 몇 년이 더 흘렀다. 민지는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 민지는 그 사람이 좋았다. 그 사람과 있으면 편했다.
이런 느낌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그 사람에게 민지는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민지를 이해하려고 했다. 민지는 그게 고마웠다. 하지만 버젓이 가족이 있는데 고아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게도 뭔가 위축이 됐다. 난 그래도 고아는 아닌데. 시간이 갈수록 민지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이 사람에겐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해도 될까?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도 될까? 오빠들도 아버지도 아니고 오직 엄마만이라도. 민지는 자신이 또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바보 같은 마음을 놓지 못했다. 결국 민지는 혼자 먼저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냥 한 번만 보기만 해보자. 민지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집에 도착했다. 20여 년 전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떠났던 그 집이었다. 너무나 낡아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집에는 엄마가 없었다.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사람이 사는 집 같지가 않았다. 사람이 없는 집이 꼭 민지의 마음 같았다. 텅 비어 있고 차갑고 손을 댈수록 더 쓸쓸했다. 민지는 무작정 시장으로 걸어갔다. 엄마가 생선을 팔고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시장. 민지도 가칠 수 없이 많은 날들을 엄마와 함께 보냈던 그 시장. 민지는 그 시장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가 노점을 하던 곳은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찾을 길이 없었다. 민지는 홍삼 가게 아주머니가 생각났다. 엄마와 친했던 사람. 민지가 어릴 때부터 엄마 옆에 늘 붙어 있던 사람. 민지가 집을 나갈 때 주머니에 있었던 3만 원을 주신 사람, 그분을 찾아갔다. 아주머니는 민지를 보자마자 굳어버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왔니? 민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다. 아니, 알아듣기 싫었다. 사람은 알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일부러 멍청해진다. 민지가 그랬다. 아주머니는 민지를 작은 가게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한참을 말을 못했다. 말을 하려는 입술이 떨렸다. 아주머니는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에는 민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래된 슬픔이 있었다. 아주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늘 민지를 위해 돈을 모았었다. 정말 조금씩, 정말 힘들게. 그런데 엄마는 사실 은행을 사용할 줄 몰랐다. 카드도, 통장도, 서류도 두려워했다. 그러다 남편에게 몇 번이나 모아둔 돈을 빼앗겼다. 그래서 엄마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머니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그때 엄마의 유일한 도움의 손길이었다. 민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지는 엄마가 오빠들만 알고 자신은 뒷전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민지를 독하게 만들었다. 그 믿음이 민지를 여기까지 버티게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틀렸다면?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민지의 중학교 진학도 엄마가 아빠와 싸우고 싸워서 보낸 것이었다. 아빠 모르게 모으고 모은 돈으로 입학금을 내고 책가방을 사고 교복을 사입혔던 것이었다. 아빠는 딸 중학교 보내서 뭘 하냐고 말했다고 했다. 엄마는 그 말에 굴하지 않았다. 엄마는 그때 처음으로 집안에서 큰 소리를 냈다. 그 싸움 끝에 민지는 중학교에 갈 수 있었다. 민지는 그 순간 자신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엄마의 유난히 행복해 보였던 얼굴. 하지만 그 후 엄마가 유난히 힘들어했던 나날들도 머리에 스쳤다. 민지는 전혀 몰랐었다. 그저 중학교는 당연하게 다녔던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엄마의 싸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엄마도 역부족이었다고 아주머니는 말했다. 엄마가 아무리 싸워도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었다. 엄마가 아빠에게 빼앗긴 돈을 달라고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때 엄마는 홍삼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렸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돈을 오빠에게 주게 되고 민지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그리고 민지가 집을 나간 날, 엄마는 반쯤 이성을 잃었었다고 했다.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밤마다 민지 이름을 불렀고 새벽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골목을 헤매고 사람들이 붙잡지 않으면 어디론가 달려가려 했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그때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 막내가. 우리 착한 딸이. 엄마의 그 말이 아주머니의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도 울지 못했다. 사람은 너무 큰 진실 앞에서 울지도 못한다. 울음은 감정이 정리될 때 나오는 것인데 그 순간엔 감정이 정리가 아니라 붕괴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민지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 따로 있었다. 아주머니 그럼 혹시 이 사실도 알고 계세요? 엄마는 나한테 왜 또 오빠를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아주머니는 아주 오래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 말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고. 엄마는 민지가 오빠들과 사이를 회복하길 바랐다고. 엄마는 자신이 죽고 난 뒤 민지가 혼자 외톨이로 남을까봐 두려웠다고. 민지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외로운 걸 엄마는 알고 있었다고. 오빠들은 민지가 돈을 주면 마음이 풀어질 거라고 엄마는 생각했었나 보다고. 민지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다. 엄마의 사랑이 잔인했다. 엄마의 사랑은 민지를 지키려고 하다가 민지를 더 멀리 밀어냈다. 그 한마디가 민지의 마음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엄마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고 그 후회가 마음에 병이 됐다고 아주머니는 말했다. 엄마는 그 말만 안 했어도를 수없이 되뇌었다고.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다고. 민지는 그때서야 돌아가셨다는 말을 제대로 들었다. 귀가 멍해졌다. 소리가 멀어졌다. 시장 소음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탁해졌다. 민지는 아주머니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 보였다. 그리고 그 입술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그 애한테 미안하단 말을 끝내 못했어. 제6장. 아주머니는 그때 작은 편지 봉투 뭉치를 꺼냈다. 낡고 두꺼운 봉투였다. 봉투는 오래된 시간의 색을 갖고 있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민지의 손이 떨렸다. 그 안에는 엄마가 몇 년간 쓴 편지가 수십 통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통마다 10,000원짜리 혹은 50,000원짜리 몇 장씩이 들어 있었다. 마치 초등학생이 쓴 듯한 글씨였다. 엄마는 사실 글을 쓰고 읽을 줄 몰랐다. 그래서 은행도 갈 수가 없었고 휴대폰 문자도 사용할 수 없었다. 민지가 집을 나가고 처음으로 연락이 왔다가 끊어졌을 때 엄마는 민지의 번호를 알게 됐고 전화를 여러 번 했으나 민지는 받지 않았다. 그때서야 홍삼가게 아주머니에게 글씨를 배우고 문자 보내는 법을 배웠다. 민지는 단문으로 밖에 오지 않던 엄마 문자의 이유를 알게 됐다. 편지에는 주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편지 한 통당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야, 이 엄마를 용서해줘. 민지야, 보고 싶다. 민지야, 엄마 이제 문자 길게 보낼 수 있어. 민지야, 어디 있니?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대부분의 편지가 이런 내용들이었다. 엄마는 이렇게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써서 집에 놔둘 수는 없어 홍삼아 주머니에게 한 통씩 맡겨뒀던 것이었다. 마지막에 쓴 걸로 보여지는 편지는 제법 한 페이지가 채워졌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용서해 주겠니? 엄마는 지금 좀 아프단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엄마는 민지를 낳은 날이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었단다. 민지같이 예쁜 딸이랑 평생 친구처럼 살고 싶었어. 오빠들만 줄줄이 낳을 때 엄마는 정말 슬펐지. 널 낳았을 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우리 딸 민지를 엄마는 너무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무 미안해. 민지야,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민지는 편지들을 끌어안고 울었다. 이번에는 숨을 참지 못했다. 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시장 바닥이 차가웠다. 울음이 이제 나왔다. 너무 늦게 나왔다. 내 용서 따위가 뭐가 중요하다고. 민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민지의 용서를 듣지 못했다. 민지는 엄마의 마음을 듣지 못했다. 서로를 놓친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